네, 그 엔진 사운드는 두 가지 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어요. 아까 질문하신 스포츠 모드에서 좀 작동을 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포츠카와 같은 필링을 내는 그러한 모드로 튜닝되어 있는데 스포츠카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세단이다 보니까 스포츠카처럼 와 이렇게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약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뉴트럴 모드에서도 여러분이 못 느끼시는 약간의 사운드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드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5만 대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판매 대수는요 일단 시장, 그러니까 5만 대라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고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5만 대 이상의 다른 숫자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니셜 반응을 보고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앞으로 충분히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교수님. 네, 다음 질문. 앞줄 첫 번째 앉아 계신 분이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레드 김익 기자입니다. 정치적으로 달리는 나무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에 크게 실망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내에서 몇 가지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취향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지만은 이 센터 콘솔 같은 거에 좀 높아가지고 조수석에 앉으면 왼쪽 무릎이 자꾸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앞에 글로브 박스 앞에 이렇게 대시보드 노출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앞에 레그룸이 상당히 의자를 뒤로 이렇게 밀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공간이 조금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예식 변경 모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센터 패시아 패널 같은 것들이 하이그로시로 전부 다 이렇게 다 붙여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면 되는데 먼지 같은 것들이 끼면 이게 상당히 보기 싫게 계속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위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설명을 충분히 만끽하시고 오셔서 정말 제가 고마운 일인데 감사하고요.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실내 발포트 에리아고 잘 기다려 듣고 좀 체크해보고 또 다음에 우리가 또 할 게 없는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 해주신 센터 페시아 하이브로시도 저희 여기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알다시피 이거를 탈리스만은 그로시가 아닙니다. 매트 블랙이요. 틴트 컬러죠. 그래서 이거의 단점은 틴트 컬러가 보면 픽업 패턴이 많이 생겨요. 그게 더 많이 생기고 이 매트 블랙 하이브로시가 훨씬 더 생겨요. 작년에 사장님 모시고 여러 평가 끝에 이게 베스트다 해서 저희가 먼저 제기했습니다. 하이브로시를 이거는 클린을 하면 쉽게 클린이 돼요. 유럽도 저희가 적용한 데피니션으로 따라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몬트리올 박사인데요. 센터 패시아 8.7인치 모니터 해상도가 얼마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AM비크는 타보니까 결국 이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은 충분히 수긍이 되고요. 앞에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토션빔을 응용하면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변명하시는 거 말고 그걸 하나로 인해서 훨씬 더 장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AM이 안 짊어지고 왔었는데 저기 있기 때문에 제가 짊어지고 올 일이 없었고 주행을 해보셨지만 충분히 느꼈을 때도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코너링 다 보시고 하셨겠지만 코너를 할 때 요잉이나 롤링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만 있는데 그거는 이 그레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빌리티가 최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에일리크를 쓴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아다시피 그 둠털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그 슬립 쇼크하고 빅 쇼크 이거를 지금 그 BBC 하이로부시에서 잡아주는 건데 나중에 저쪽에 가면 설명을 있는데 이쪽에 제일 앞에 있는 모듈이 지금 에일리크 모듈입니다. 동영상하고 보시고 각종 모듈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네요. 멀티링크에 비해서 장점으로는 당연히 안전성이죠. 저희가 지금 보시면 내부 시험이 유럽에서 가장 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 1%, 상위 1%를 기준으로 만든 테스트 모드입니다. 그게 30만 킬로미터인데 쉽게 좀 더 쉽게 표현을 드리면 정확히 킬로그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의 100kg 예를 들면 가는 거무 택시 드라이버가 30만 킬로를 타는 내구로 테스트 수준을 다합니다. 그걸 해봤을 때 멀티링크 대회에서 그 정도 내구성이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정도죠. 멀티링크는 아시지만 어느 정도 쇼크를 받으면 캠퍼나 토이를 적어내야 됩니다. 맞죠? 손을 좀 보죠. 사실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리고 리페어 이런 것도 완벽하고 기획성, 코너링, 롤링, 요잉 다 거의 월등합니다. 그 하나 남아있는 그 쇼크는 저희가 2시간 잡아주죠. 댐핑으로. 그러고 나서 다시 댐퍼 잡고 그 필터 스펀지를 잡고 해서 큰 쇼크는 이제 수직 쇼크들은 이제 그 쇼버하고 스프링 잡죠. 그래서 가장 그런 것들이 사실 멀티보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정리해 봤을 때는 정말 멀티보다 나쁘다는 점은 저 절대로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런 점에서 멀티가 낫다. 코너링, 주행성, 내구성, 멀티가 낫다 하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해상도 부분 좀 기술적인 질문이신데 HD급입니다. 768에 2024 해당 질문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 첫째 줄 기자님한테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소의 국경입니다. SM6를 타고 되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센터페시아에 있는 S랭크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게 거의 스마트폰과 거의 유사한 그런 저장 환경을 제공하더라고요. 이를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이나 이런 거는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의 그런 사후 지원 같은 걸 하는데 SM6의 S링크도 이러한 형태의 사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물론 말씀하신 대로 S링크에 들어가 있는 게 안드로이드 들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자동차 쪽에 특화된 안드로이드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안드로이드 장점이 지속적인 유지 보수라는 거 업그레이드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도 똑같이 물론 핸드폰과 좀 다르지만 계속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앞에서 네 번째 줄 기자님. 대구 크리스타 임미식 기자입니다. 그 디자인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혹시 그 벤치마킹한 대상이 있는지 그 부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벤치마킹은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준중형 차들을 했고요. 그런데 딱히 디자인을 어떤 쪽으로 몰고 해야 돼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카리스마 SM6를 개발할 때는 저희 그 르노 삼성의 그 BI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잡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좀 더 매력적으로 중형차에 적용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고요. 뭐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그 독일차 분위기 좀 납니다. 그거는 디자인 자체가 좀 타이트하게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면이나 아니면 그래픽 같은 거는 저희가 굉장히 독창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되시나요?
네, 앞에서 40번째 줄 계신 기자님, 지금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크의 최윤신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좀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그 2.0 P 틀리면은 이제 스마트 S링크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실제로 이 차를 사려고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2.0 그 P 트림에다가 스마트 S링크만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P 트림에 넣을 수 없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상품 마케팅 팀장 김우성입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인 그 개념을 좀 저희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히 말씀하신 그 2.0 CD 쪽은 네 가지 트림으로 나눠놨습니다. P, S, E, L, R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그 각각의 트림에 그 맞은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P 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차의 어떤 그 주행 감각이나 주행 스타일이나 그런 부분을 가장 이제 그 합리적인, 가장 이제 현실적인 가격으로 좀 이렇게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타깃으로 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상위 그 오늘 타고 오신 그 아리 그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제공할 수 있는, 또 이제 현도 삼성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서비스를 만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각각의 팀에 역할을 분리해놨기 때문에, 또 PE 트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말씀하신 S-Link 8.7인치를 이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 트림 대비해서 상당한 가격 인상 요인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트림에 많은 역할을 맞춰서 트림 같은 거, 옵션 같은 걸 다 제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네 번째 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라이더 매거진 김성 기자인데요. 먼저 그 SM6의 유럽형 모델이 그 테리스마의 옵션을 거의 빼놓지 않고 다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좋아하는데, 반대로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넣은 특별한 옵션 같은 게 없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이제 루미널 같은 하이패스 시스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뭐 더 없는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2.0 GT 가격이 정말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나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반대로 1.6 터보나 LPG는 경쟁 모델 대비 가격이 살짝 높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마케팅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고, 마지막 택시 판매 계획이 있는지까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답을 하겠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 문화적, 소비자 가치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의 프리미엄을 강조하면서 적용했던 하이글로시 콘솔이나 페이시아는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럽에는 일반 소프트 페인트가 적용되어 있는 그레이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 전용으로 들어간 거는 SK텔레콤과 협업해서 만든 8.7인치 T넥 3D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테더링, 와이파이 기능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하이패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물론 인테리어나 바디나 이런 쪽 데코 파트들도 이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타이어 튜닝도 한국 시장에 맞게 잘 있고, 서스펜션 튜닝, 엔진 튜닝, 성능에 관한 부분은 기본은 공유하지만은 각각의 시장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튜닝을 다시 했습니다.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보셨겠지만 되게 넓고 안락합니다. 택시 관련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 가격 고민 많이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가격 고민 상당히 많이 했고요. 저희가 1.0 TC 모델을 이미지 모델, 간판 모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기존 중형 세단 시장보다는 한 단계 위라는 그 포지셔닝을 만들기 위해서 성능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사양 여러 가지가 조금 더 프리미엄 만큼에 맞춰져 있는데요. 이에 따른 가격 책정이라고 보고요.